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은 28회 때 2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회 때 출제위원이 교체되었는데 그분들이 시험에 안 되셨다고 하면 쭉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저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도시, 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다음 주에는 관리계획을 해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계획으로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지하철 4호선이나 별내선이 연결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계획이나 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승인받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는데, 그 집행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특광시군이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것은 집행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단위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다양한 내용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겠죠.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입안하게 되는데, 저 입안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세울 입에 안건 안자입니다. 이런 말 나는 본 적? 입자는 보신 적 있죠? 입법부. 안은 방안, 안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를 지금 인구 66만, 67만인데 이 남양주시를 인구 70만, 80만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인구 70만, 한 10만 정도를 허허벌판에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되고 주거지역도 충분히 조성하며 그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기능도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개발해 나갈 것인지. 사실 우리 남양주시는 북부권과 남부권, 동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권, 우리 평내 호평동이 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남부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30만 정도이고 북부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30만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혹 조안면이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 가본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안 가봤습니다. 대신 저 조안면은 현재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 농경지가 개발될 것으로 착각하시면 진짜 큰일입니다. 조안면은 팔당댐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번에 왕숙지구를 개발했던 것은 왕숙천이 팔당댐에 흘러가는 하천이었다면 절대 신도시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물길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은 절대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딜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동부권은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2 외곽순환도로, 이제 외곽순환도로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경기 순환도로라고 이재명 시장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참 그런 쪽으로는 정치 감각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신나하고 있나 봅니다. 그 조합면, 죄송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뭔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인터체인지 주변이 만약 하천이 형성되어 있고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라고 하면 그때는 절대 개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2외곽, 경기순환도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어디가 돈 될 땅인지 돈 안 될 땅인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 그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양정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왕속지구의 경우는 1지역과 2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2지역은 바로 양정 바로 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를 많이 만든다?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바로 밑에 양정지구는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주변에 공원이라는 시설이 문화시설이 많이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양정지구의 개발 사업은 좀 더 돈이 될 수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 쪽, 강 건너 하남 쪽 보게 되면 이번에 간북지구가 아닌 인접한 곳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발표되었거든요. 이 간북지구의 가치는 아무리 농경지를 할지라도 같이 높아진다, 떨어졌다. 예, 그게 촉이 좋으신 겁니다. 다들 대답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그 생각하고 계시죠? 예. 나중에 아파트 매매 임대만 하실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토지 보상금 쫙 풀리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 대토 받으실 거거든요. 그 대토 받게 되었을 때 돈 되는 땅을 권하시게 되면 투자하시겠지만 돈 안 되는 땅을 권하시게 된다고 하면 투자 안 하실 겁니다. 예, 하긴 지금 기본 계획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남양주를 인구 65만에서 70만, 80만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가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개발 후보지를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미리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달랑 사람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집 만들면 안 되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상업 기능도 충분히 제공해야 되며 서울이나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교통망도 확보해줘야 되고 이곳에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반영하는 계획이 무엇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뭐란다? 특광시군에 했습니다. 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표현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예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이지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광역시설의 정비가 목적이었죠. 광역시설 정비가 목적이었습니다. 부문별 계획이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은 될 수 없다. 저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접목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인 때만 종합계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우리 남양주 시민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장이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마 남양주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용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2004년도에 용인은 용인군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되니 인구가 100만 넘어버렸습니다. 저 용인군일 때 시작했던 때는 인구 8만이었습니다. 인구 8만이 인구 100만 도시 되었다고 하면 한 14년, 15년 사이에 90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용인 토지 가격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용인은 절반이 자연 보전 권역으로서 이 용인 절반은 하천이 팔당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에 100만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SK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용인시에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자연 보전 권역에 만들겠습니까? 성장 관리 권역에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 보전 권역에는 산업단지를 공장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대충 절반은 성장 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우리 찍으실 수 있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찍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정책 방향이 잡히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인프라 시설이나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뭔가 만들어질지 뻔히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방문하시면서 각종 자료들을 내가 수집하게 되면 그게 토지 전문가 될 수 있는 기본 밑그림이 되고 이번 시험 끝나시고 나면 한 500페이지 되는 국토종합계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그냥 아파트 매매하면 필요 없습니다. 땅에 대해 한번 투자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700페이지인데 5년마다 타당 검토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조정 변경하게 되면 공청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한 700페이지 되는 우리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내가 받고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되실 수 있죠. 지금도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1000페이지 넘는 것을 언제 내가 공부해 그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저런 걸 좀 많이 해놓으시게 되면 그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하셨기 때문에 누가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신뢰 안 하지만 자격증 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공부해서 어디 취업할 때는 항상 60점입니다. 취업할 때 60점이시고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내 점수는 나만 알죠. 그때는 얼마로? 50점으로. 그리고 1차 통과하시게 되면 원장님한테는 민법에서 몇 점 나왔다 하실 겁니까? 100점 나왔다 해도 상관없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원장님 그 말씀 하실 겁니다. 나도 몇 문제 틀릴 뻔 했는데 그 소리 하실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나만 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내가 수립하게 되었을 때 수립하는 자는 제가 수립하겠습니까? 남양시장이 수립하시겠습니까? 남양시장이. 그리고 2030년까지 인구 100만을 목표로 했는데 2030년이 인구가 80만, 90만 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잘못 수립했다고 남양시장을 야단치시겠습니까?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 구속력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하겠다. 그 계획 수립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습니다. 1등 못했다고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냥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할 일이지 이것 잘못 수립했다고 헛된 꿈 꾸고 있다고 해서 야단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면제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를 2030년까지는 인구 100만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접목시키게 되면 꿈입니다.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그 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꿈이 없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친구들 중에 꿈 없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예, 많지 않아요. 약간만 있으실 겁니다. 약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광시군 중에 저 꿈이 없는 시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시군이라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생략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내게 되면 저 생략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인 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게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지만 우리 가족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내 꿈 꾸는 거 아니죠. 가족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계약, 채권법의 계약 공부하셨습니까? 남의 일을 해주면 내가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004년도에 안산시에서 중개사 공법 강의했을 때 그 당시에 다들 50대 분들이 주류를 이루셨는데 그 당시에 20대 두 분이 와서 수업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PC방 운영하시는데 자제분 2명을 자기 꿈 이루라고 공인중개사 학원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격증 빌려가지고 업을 하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수업 듣고 나서 자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제차 2대 뽑아주는 걸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더니 한 해 동차 합격해버리던데요. 그래서 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자 한다면 빨리 계약 체결하시고 확실하게 뭔가 받는 걸 정해놓으셔야만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 꿈이 없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만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하나, 인천광역시 하나, 남양주시 하나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남시와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저 하남시장이 동의해 준다면 문제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남시장이 반대하게 된다면 남양주와 하남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양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청을 요청하게 되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하남시장과 남양시장이 함께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다리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호 협의가 불성립하게 된다면 누가? 도지사라도 등장하게 되죠.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시장은 남양주시 관할구역에서만 힘을 쓸 수 있지 서울이라 하남시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광시군이 협의해주는 때에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불성립하면 뭐한다? 광역도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세 번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일일 겁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30페이지 찾으셨죠? 30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찾으셨고 이번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을 뭘 한다? 도시군이라죠.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속을 잠깐 봐주십니다.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이 있거든요. 그 강화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 강화군은 구와 같죠. 구와 같기 때문에 강화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양평군인 경우에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이미 추천한 적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추천했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12회, 13회 이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동시에 사용했었지만 그 이후 시험이 발전하다 보니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지만 경기도지사가 하남시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하남시장은 이 수석대교의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수석대로 연결되는 도로 만들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하남시 자체 계획이거든요. 하남시 자체 기본 계획인데 이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한다? 승인 안 한다? 승인 안 하고 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는 싫다 할지라도 하남시장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연계 도로 설치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계획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합의인 국가계획이 존재한다면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모두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번 수립권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행정청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행정계획이라 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수립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1번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로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2번은 인접 도시의 관할 구역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인접한 시군은 포함 대상 아니죠.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이에 따라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의 관할구역에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A 군수는 B 특별시장과 협의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A 군수를 할지라도 서울시장과 협의하면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군수는 B 특별시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전제로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협의란 말 빼버리고 A 군수가
B광역시, B특별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 최근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용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란 말이 있다면 당연히 수립 가능하지만 협의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협의를 전제로 해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100% 정답 지문과 50% 정답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난이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은 다음 중 가장 틀린 것, 가장 옳은 것 찾으라고 하면 그 가장이라는 게 참 난감합니다. 지금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A 군수도 서울시장과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거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협의만 전제된다고 하면 인접한 특광시험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군입니다. 시군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번과 2번 나오는데 2번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지문이고 우리 시험에는 1번만 시험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을 확인해 주시고 2번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해 나가시면 됩니다. 동문회 1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10만 이하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절차와 관련되어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지만 도시군 범위에는 경기도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는 시와 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강남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특별히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승인 받아야 되는데 5년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자치시대입니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승인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따로 승인받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스스로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끝나버립니다.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5년 전에는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받았지만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무엇이다? 꿈입니다. 저 꿈은 남이 꿀 수 있다? 태몽은 남이 꿔준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거 듣기만 해서
꿈은 남이 꾸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외 없다라는 것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예외 있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예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세부 절차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실시하고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남양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저 수립한 자가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이거든요. 우리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 땅은 넓은 편이다, 좁은 편이다. 구리시와 비교하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가 서울과 비교하게 되면 서울 면적의 75%인데 저 서울에는 인구 1000만 살고 있는 반면 우리 남양주에서는 70만 아직 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 조사 측량하고자 한다면 돈 많이 든다. 저렴하게 든다. 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나무 무엇 있는지 일일이 조사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 부담하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면 진짜 비용 부담 많이 되거든요. 작은 도시의 경우는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죠. 그러한 곳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특별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말하는데 강원도나 충청남도라면 수도권 아니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치른 평창군이라고 하면 수도권 다니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평창군의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라고 하면 이 기초조사 실시할 때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까지 돈이 듭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평창군 아마 파산할 수 있고 파산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부채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도난 도시에는 시장님과 그 시의 공무원들만 산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세금이 한 10,000원인데 여기에서만 100만 원 내라고 하면 그 도시에 계속 살 마음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 부도 파산을 염려하여 저 기초조사를 면제, 생략하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속한 도시로서 인구 3만 명이라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저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그래서 인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부천시가 있다면 또는 김포시가 있다면 인구가 5만 명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요건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에 관한 요건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입니다. 그리고 4.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차시였죠.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한 목소리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주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아지십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우리 중요하게 하나 봐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3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한다. 뭐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는 건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요청하면 공동 수립한다.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것 하나 보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오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면 자기가 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때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에 참여한 것은 승인권자로서 참여했던 겁니다. 자기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자기가 단독 수립했다고 하면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이다, 같은 도이다 이런 말 빼버리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서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란 말 또는 같은 도란 말 빼버리고 지정권자인 국토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를 물어보게 되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두 개 잡아내시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도시군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생각 가능하다라는 걸 꼭 한번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계에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내시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토가 나오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예외적 수립권자 전장하는 것이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 꿈이죠. 내 꿈은 내가 만들어야 되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큼은 누구만? 특광 시군만 수립하는 것이지 국토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꼭 국토를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 해주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국토는 예외적 수립권자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여기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는 누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저 절차를 수립권자인 특광시군은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였는데 지금은 특광에게 승인권이 다 이전되었거든요.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심의 거쳐야 된다? 생략 가능하다?
거쳐야 된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것 왜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남양주에 새로 학교 만들게 된다고 하면, 대학 만들게 되면 우리 남양주에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대학은, 그건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지산대라 하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지산대라고 하는 곳이 다음에 만들어질 대학인데, 그런 대학을 만들고자 농지를 밀어버리거나 산을 깎아버리고자 한다면 농지에 보존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대학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니, 특별시장 관시장이 이렇게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농지 밀어서 대학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협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규모에 맞는 대학 수준인지 심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면적 넓은 대학은 서울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남대입니다. 그래, 박근혜 정수장학회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대학인데, 그런 대학이 왜 대구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인구 얼마 안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심의 절차가 그냥 날림으로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이 협의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광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회에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할지라도 협의심의는 특별시장 관시장이 거치는 절차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수립하는 것이고, 도의사의 승인청 하면 도의사가 뭐한다?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수립한 자가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람 절차라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상, 30일 이상 잠깐 보여준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 내용 이미 충분히 개념 정의에서 함께 보셨는데, 이것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 남양주시는 계속된다, 소멸된다, 계속됩니다. 반면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했던 광역계획권은 이번 지하철 4호선 연장하고 나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집니다. 목적 달성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소멸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지만,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니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3분이면 끝납니다. 3분만 버티시면 됩니다. 3분만. 1번 찾으셨죠?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기초조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 이런 건 필요 없으시고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제, 토양 등 가로 속에 토지 적성평가 찾으셨죠? 적성평가 추천없습니다. 재취약성 분석 가로속 추천없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3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2번을 일단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시험 볼 때까지 토지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고등학교 때 IQ 검사하시고 적성평가 해보신 적 있죠? 그때 공부할 방향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업할 것으로 나오셨습니까? 다들 비공개로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업이 가장 적성평가가 높게 나왔는데 얼굴 보면 꼭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여름 되면 금방 햇빛 타가지고 시커멓게 변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적성평가가 공부할 것인가 사업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면 여기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토지는 개발, 비개발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 하다 보면 하천이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곳에는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 중에 집안이 연약하다고 하면 중화공장 등의 대형 공장을 만들게 되었을 때 집안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1호텔도 만들게 되었을 때 신골 현상이나 또는 석촌호수의 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모든 영향은 제1호텔이지만 절대 발표하는 경우 없습니다. 사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사 짓는데 딱 좋은 땅이었지 건물 건축하는 땅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한 60년대에 한양대 다니셨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하시면 한강 건너 잠실 가셔가지고 무밭에서 열심히 노가다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는지 그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자기 땅이 한 10만 평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2만 평 정도 떼줄 테니까 같이 농사 짓고 생활하자. 그 당시에 잠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농사일은 사람 인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 제안만 받아들이시고 대학 그냥 자퇴하셨다면 제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엉뚱한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평가에 대해서는 그 땅을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는 땅은 무조건 뭐 만드는 것이죠. 광역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도저히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남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중에 집안이 탄탄한지 연약한지 하천이 팔당댐을 흘러가는지 그러한 사안들을 파악하여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광역도시계획에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 기본계획에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 생략 사유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공청회입니다. 수립하는 자가 공청회 개시하게 되면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냥 공청회라는 목차만 보고 마십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정치.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인구 65만인 남양시를 인구 80만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예산 확보 가능한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리고 제4절 승인 확정입니다. 그리고 1.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35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협의 심의 찾으셨죠? 제가 지금 그냥 건너뛰고 있는 부분은 같이 안 보는 겁니다. 나 혼자 점수 잘 받겠다고 이거 보시면 과부하 걸리십니다. 그건 과락의 지름길이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협의 심의 찾으셨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고 계시죠? 3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협의 심의 찾았습니까?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 놔야 됩니까? 지방 놔야 됩니까? 지방. 그리고 날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 받은 시장 군수는 해당 시군 공부에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30일 동원해 놓습니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원히 계속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러면 내가 남양시장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보여줄 때 보여달라고 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일 많지 않겠습니까? 3년 보여주겠습니까? 딱 30일 보여주겠습니까? 딱 30일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야기 듣게 되면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들어가셔서 기본계획 열람하고자 한다면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을 아셔야만 토지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뭐 구리시든 하남이든 서울이든 그런 활동 무대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곳에 기본계획 확보해 놓으시는 게 투자하는데 돈 될 곳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부인이나 또는 가끔 고위 공무원들 있지 않으십니까? 땅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 가지고 돈 버신 겁니다. 근데 예전에 국무총리 잠깐 하시다가 낙마하신 충청도 거물 계시지 않습니까? 이자로 시작하시는 분, 그분도 어디에 투자해 놓으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공감 그 정도만 이해하시는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관리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수립 동의해놓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큰 2번 찾으셨죠? 35페이지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동의해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지만 특광이라면 승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공람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타당성 검토 찾으셨죠? 몇 글자입니까? 5글자. 그래서 5년마다. 특광시고는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 말 나오게 되면 길어 보이지만 본질은 타당성 검토이죠.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한다. 그래서 우리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월 대상 수립하게 되는데 자기의 꿈입니다. 남이 수립한다? 수립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장관이 수립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이 두 개 잡아주시면 남의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똑같거든요. 예, 저 혼자 똑같다고 주장하나 봅니다. 대신 하시다 보면 똑같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5분 뒤에 풀 것.